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열사병에 걸리게 되면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은 조금 피해서 놀고, 그리고 아이가 딱 봐도 땀이 막 머리가 막 엄청 젖었어. 그러면 빨리 데려와. 시원한 곳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미니아빠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슈니아빠입니다. 7월에 열대야가 사상 최대였대요.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올해 여름이 제일 시원한 여름이다. 경험해보지 못한 여름 더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더위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밖에서 야외 활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온열 질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전까지는 더운 날씨에 어떻게 하면 건강 이상을 좀 예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다고 하면, 오늘은 이미 더운 날씨에 나갔다 왔어. 지금 휴가 와 있는데 이미 막 애들 몸이 뜨거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지 이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놀러 가서 재밌게 신나게 노는 거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다시 또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는 건강관리법 꼭 기억하세요. 네. 아이들이 더울 때 아이들 몸에서 일어나는 신체 변화들, 피부가 열받으면서 땀나고 얼굴 빨개지고 얼굴 빨개지고, 피부가 빨개지는 거는 피부 쪽 혈관을 쫙 팽창시키면서 혈액에 있는 열을 빨리 발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땀이 이렇게 나면 그 물이 증발하면서 증발열을 뺏어가니까 이제 몸을 시원하게 해주려는 신체의 노력인데, 이것 때문에 피부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땀띠. 땀샘에서 만들어진 땀이 이제 땀구멍으로 나와야 되는데 각질이 좀 많거나 아니면 아이들은 좀 땀샘의 기능이 미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땀이 다 나오지 못하고 그 피부 안에 갇혀서 염증이 생깁니다. 더운데 올록볼록 이렇게 피부가 올라오면서 간지럽고 따갑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땀띠입니다. 접힌 부분은 잘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땀띠가 아니라 관찰진이라고 보면 있어요. 다른 거야? 달라요. 땀띠는 보통 이제 어디든 사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여드름처럼 올록볼록 나오는 증상이 주가 되고, 접히는 부분에는 관찰진이라는 게 더 많이 생기는데, 접히는 부분 땀띠 생길 수 있죠. 근데 관찰진이랑도 같이 생겨요. 관찰진은 뭐냐면 이제 목이나 겨드랑이, 아니면 사타구니, 아니면 팔다리 오금, 여기는 많이 마찰이 일어나는 데잖아요. 움직여가지고. 움직이니까. 근데 거기에 땀이 차면서 피부 장벽이 좀 약해지는 거야. 습한 날씨에 노출되면서 약간 축축한 것도 계속 문지르다 보면은 마찰 때문에. 네, 마찰 때문에 아파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빨개지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관찰진이라는 것도 더울 때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바다나 계곡 놀러 가서 주의해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는 게 타는 거. 네, 일광화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화상이에요. 햇빛 때문에 화상을 입는 겁니다. 근데 진짜 요즘은 바깥에 나가면 화상 입을 것 같아. 근데 이런 피부의 반응들은 눈에 딱 보여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아파,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가장 먼저 눈치챌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눈에 보이는 증상 말고도 우리 몸에는 조금 더 심각할 수 있는 반응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온열 질환입니다. 일사병과 열사병. 네, 온열 질환을 저희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올해 온열 질환 때문에 지금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도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온열 질환이라는 거는 체온이 더위 때문에 올라가면서 전신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약한 거는 좀 일사병, 좀 심한 거는 열사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사병은 체온이 한 37도에서 40도 정도 올라가면서 얼굴이 시뻘겋고 땀이 막 많이 나. 그리고 또 땀이 많이 나니까 탈수도 나타나. 약간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미식거리고 토하고 뭔가 힘없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소위 말해서 더위 먹는다 하는 증상입니다. 근데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 이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각종 장기들이 단백질로 되어 있고, 단백질은 40도가 넘어가면 변성이 시작돼요.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열사병에 걸리게 되면 단순히 이제 어지럽고 이런 게 아니라 의식이 처지고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온열 질환 때문에 사망하시거나 중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열사병 때문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위에 노출됐을 때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더위에 대응을 잘해야지 체온을 빨리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야 여러 이런 온열 질환이나 피부 질환들을 예방할 수가 있고, 저는 또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체온을 빨리 낮춰야 에어컨 앞에 오래 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냉방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더위를 좀 피하는 거겠죠. 가장 더운 시간은 조금 피해서 놀고, 그리고 아이가 딱 봐도 땀이 막 머리가 막 엄청 젖었어. 그러면 빨리 데려와. 시원한 곳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지금 옷이 너무 두꺼워 보인다, 그럼 좀 시원한 옷으로 좀 갈아입히거나 좀 한 겹 벗겨주시고, 쉴 때는
신발이나 양말을 좀 벗겨서 체온을 빨리 배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또 물도 잘 마셔야죠. 그렇죠. 수분 어.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제가 실험한 영상 예전에 올려드렸는데 시원한 물 마셔야 돼요. 이열치열 하면 안 됩니다. 효과가 없어요. 가능하면 경구색 미리 준비하면 좋고 그것도 없다면 이온 음료도 괜찮습니다. 이런 음료를 아이들 먹으라고 하면 많이 잘 안 먹으니까 꼭 추천드리는 게 과일. 아, 어른들 같은 경우는 술, 커피 이런 것들은 수분을 오히려 많이 배출시키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들어있는 주스나 음료수 같은 거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음료이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냐 최대한 많이 주는 게 중요한데 언제까지 줘야 되냐 소변 마려할 때까지. 소변을 좀 보기 시작했다. 그러면 탈수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들 땀 많이 흘리잖아요. 그거는 탈수가 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야.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더운데 막 오래 일하고 밖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소변 잘 안 보세요. 탈수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엄지손톱을 꾹 누르면 평소에 빨갛다가 누르면 하얘지거든요. 이걸 딱 놓으면은 보통은 순식간에 다시 그치. 빨개져요. 이게 손톱을 눌러봤다가 뗐는데 돌아오는 게 1.5초보다 더 오래 걸린다 그러면 탈수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3초보다 더 오래 걸린다 이건 지금 심각한 탈수예요. 이럴 때는 빨리 수분 공급을 해주면서 필요하면 병원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아플 때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시원한 곳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더우면 등목하고 막 그치. 기억나죠? 물 뿌려주지. 그러면 확실히 체온이 빨리 식고요. 맞아요. 이게 또 체온 낮추는 데도 좋지만 피부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땀띠나 일광화상처럼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화상의 치료가 뭐예요? 쿨링이에요. 그치. 쿨링. 그러면 찬물로 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보통 그럼 너무 체온이 금방 떨어지니까 미온수, 그러니까 살짝 체온하고 비슷한 온도로만 씻어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온도도 중요한데 이미 막 여기 화상을 입었어. 그러면 여기 막 비누로 닦으면 엄청 아파. 이런 데는 그냥 흐르는 물로 충분히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더러운 걸 많이 씻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씻고 난 다음에 완벽한 건조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수건으로 잘 닦고요. 그다음에 시원한 선풍기 바람 쐬주면 그럼 체온도 확 떨어지고. 특히 이제 좀 기저귀 찬 아이들 건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둘째 샤이니 기저귀 갈아줄 때 손선풍기로 무조건 말려줍니다. 이거 안 하면 금방 빨갛게 올라와요. 맞아요. 잘 건조해주고 난 다음에는 피부 관리의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잘 씻고 잘 말리고 잘 보습하고. 근데 여름에 막 땀나고 끈적끈적하니까 로션 잘 안 바르게 되잖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애들한테도 좀 약간 소홀하게 하는 것 같아.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잘 안 말려서 그래. 그러니까 선풍기나 이런 걸로 말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물기를 말리고 나면 피부가 건조한 게 확 느껴져요. 그때 보습을 해줘야 돼. 우리가 물로만 이렇게 촉촉하면 다 보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피부의 정확한 보습은 그 기름층이 좀 있어야 돼요. 맞아. 보호막 같은 거죠. 보호막을 해줘야 이 피부 장벽이 좀 유지가 되면서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가 되는데 일단 샤워를 했다는 거는 세제로 닦았다는 거잖아요. 비누로 닦으면 우리 몸에 일단 있는 이런 기름기가 날아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물기를 덜 말리고 지금 축축하니까 뭐 안 발라야지 라고 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들이 땀을 많이 흘려도 탈수가 생기지만 수영하거나 아니면 목욕을 좀 오래 하면 그때도 수분이 뺏겨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으니까 수분이 지켜질 것 뺏길 것 같잖아. 같은데? 근데 오히려 우리 피부는 물속에 10분에서 15분 이상 들어가 있으면 그때부터 물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습을 적절히 해주는 게 피부 장벽을 지키면서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고 이미 생긴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도 이 피부 장벽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감사하게 광고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제 네. 쓰고 있는 제품이어서 저희가 흔쾌히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워낙 유명한 제품이기도 맞아요. 해요. 특히 여름철 아이들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 제품은 바로 그린핑거의 판테딘 더마 수딩 젤입니다. 네. 이 수딩 젤이라는 거는 특히 더울 때 막 씻기고 나서 무엇을 먼저 발라야 될까 고민될 때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열감을 좀 낮춰주는 그런 맞아요.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제 여름에 되게 많이 쓰는데 일광 화상을 입거나 피부가 좀 빨갛게 이제 일어난 경우에는 씻고 나서 얘를 발라주면 되게 시원해. 이 제품의 경우 실험을 해봤어요. 얼마나 피부 온도를 낮춰주냐. 6도를 낮춰준대. 6도. 거의 뭐 에어컨 튼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죠. 40도까지 체온이 올라갔다면 34도로 떨어지는 거니까 되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직접 사용해보니까 시원한 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약간 물처럼 잘 발리기 때문에 아이들도 되게 좋아해요. 또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더울 때 피부에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지럽고 따가워지고 피부 장벽 손상된 데에 자극성이 있는 화장품 바르면 더 아파집니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저자극성인 화장품을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제품에는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알레르기 유발 물질 25종 이게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고 저자극 테스트도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냄새도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게 어느 정도로 저자극이냐면 이거 신생아들도 쓸 수 있습니다.
신생아 집에서 키울 때 에어컨 온도 너무 낮추면 또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좀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발라주면 또 좋아요. 그래서 신생아부터 어른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이어서 좋다. 그리고 저는 참 요즘 제품들 요거 잘한다 생각해요. 이 피부 손상을 회복시키는 비타민 B5, 판테놀 요게 들어가 있는 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피부 보호 효과 있는 비타민 B12 이것도 들어있어요. 저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보통 뭐 약으로 좀 사서 그치. 발라야 됐었단 말이에요. 맞아. 이제 일반 화장품에 좀 들어가면서 일상에서 조금 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딩젤을 쓰다 보면은 너무 빨리 건조돼 버려가지고 맞아요. 보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수딩젤을 쓰면 쓸수록 피부가 건조해진다 이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제품들에는 알코올 성분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있으면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수분 뺏어갑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페녹시에탄올이 안 들어가 있고 그치. 판테딘 더마 수딩젤에는 하이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오. 보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도 충분히 보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습을 할 때 우리가 화장품을 고르면 보습력에 따라서 이게 구분을 하는데, 그치. 수딩젤보다 더 보습이 잘 되는 게 로션, 로션보다 더 잘 되는 게 크림. 이제 꾸덕해지는 순서대로. 사실 보습력이 높을수록 장벽 개선에는 도움이 돼요. 근데 너무 습한 날씨에 보습력이 센 걸 바르면 오히려 이제 좀 피부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보습을 해주는 게 좋고, 그래서 건조한 피부에 보습을 할 때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덧바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수딩젤을 먼저 발라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피부 원래 건조한 편이야. 그러면 그 위에 로션을 덧바르는 겁니다. 이때 또 추천드리는 게 판테딘 더마 로션. 그런 이슈가 있어요. 화장품 여러 개를 섞어 바르면 조금 더 안 좋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같은 회사 걸 바르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수딩젤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분이 로션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딩젤로 열감을 일단 낮춰준 다음에 여기서 더 건조하다라고 하면 이 판테딘 더마 로션까지 바르면 진정과 보습을 다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을 발라봤는데 굉장히 잘 발라지고 생각보다 촉촉함이 되게 오래가요. 근데 이 촉촉함이 좀 끈적이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수분감이 유지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원래 가을 겨울에만 바디로션을 좀 바르고 여름에 좀 잘 안 발랐는데 이번에 이제 애들이랑 수영장 갔다 와가지고 이거 바르니까 좋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피부 가려움이 좀 평소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히 로션을 잘 발라야 되는데 판테딘 더마 로션이 인체 적용 시험을 해봤대요. 가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가려움에 개선 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네, 그런 제품이니까 가려움이 있는 분들은 몸을 샤워하고 난 다음에 몸을 잘 건조시키고 몸 이곳저곳에 로션 잘 바르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이어서 여름에는 로션 바르고 가을, 겨울 되면은 크림까지 발라요. 얼굴도 크림을 좀 발라주면 보습 잘 되면서 피부가 훨씬 촉촉하게 유지되고 피부가 잘 트는 게 없어요. 피부가 좋아지는 비결이 됩니다. 저희 도움을 주신 그린핑거에서 또 좋은 일도 저희 함께 하기로 했죠. 영상 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함께 좋은 일 좀 하자 라고 해서 기부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날씨 더울 때 특히 이제 극한 기후에서는 취약계층이 계신 이웃분들은 조금 더 힘든 시기를 보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이런 화장품 사는 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런 거 하나하나 사는 게 다 너무 큰 비용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부를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기부가 진행되는 대로 이 소식 함께 다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도 실제로 사용하고 그린핑거의 이 화장품들 여러분들도 한번 잘 고민하시고 건강하게 현명하게 여름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